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도 제 나름대로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왜 도대체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왜 도대체 우리가 보수의 통합에 있어 가지고 유승민 의원만큼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지,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이 통화를 했는데 박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가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탄핵이라고 하는 요소는 보수의 통합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이 탄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한쪽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그 부당성에 대해 가지고 결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통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 같은 경우는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지금 이제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아있는 시점인데 탄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우리가 보수로 한 대로 헤쳐 모여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양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같은 경우도 이 둘 중에 한 가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얘기 중에서 뭐가 맞는 얘기냐 라고 질문했었을 때 자기가 지지하는 입장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는 있다라고 할지라도 왜 상대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왜 상대방이 도대체 지금 저런 주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탄핵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한다라고 해도 지금 여기에서 보수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보수의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가지고 공감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로서로가 다 맞는 얘기가 있다, 서로서로가 다 필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양쪽에서 조금 양보를 좀 하자. 양쪽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책임을 좀 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탄핵에 대해 가지고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고, 그리고 통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맥락에 있어가지고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1순위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유승민 의원인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통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통합의 3원칙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유승민 의원은 탄핵의 주역이었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박 전 대통령이랑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뭔가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다 라고 한들, 아무리 그렇다라고 한들 탄핵에 대해 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자신의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시켜버렸다라는 것은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말고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도대체가 총선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냐?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간단한 것이죠. 적어도 유승민 의원만큼은,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총선에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해야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자기가 탄핵의 주역이었는데, 자기가 가해자였는데, 자기가 가해자가 나서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서 탄핵의 강을 덮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글쎄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보수의 대통합이다라고 해가지고 한 대를 헤쳐모이겠다라고 한들, 그 원칙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한들, 유승민 의원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우리가 받아냈어야, 그래야지 이 무슨 보수를 지금 헤쳐모인다라는 것 자체에 정당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맨날 얘기하는 것이 개혁보수예요. 개혁보수.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장난코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승민, 안철수, 바른미래당 이래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당은 결코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결코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 보수정당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국가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좌파 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희귀한 그냥 주사파에 빠져있는 좌익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중도다라고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것 뿐인 것이지 이 안철수나 유승민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시장 자유주의에 입각한 보수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안보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나라 중심적으로 안보를 얘기한다라는 거, 북한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안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도다? 저는 결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3원칙에도 들어가 있었죠. 낡은 집을 버리지요. 낡은 집이 뭔데요 도대체? 낡은 집이 뭐였습니까? 저도 공감을 해요. 낡은 집이 있다라는 거 공감을 해요.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꼰대 같은 사람들이 그냥 득실득실하게 가득 차고 있어가지고 결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자체의 정체성을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세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정체성 자체를 지금 부정해버리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좌익적 사고방식, 좌익적 경제 사관,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집을 짓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지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냐?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가 무엇이다 라는 거에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야, 정치인은 결코 착할 수가 없다. 정치인들 가운데 만약에 종교인처럼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의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떠받들여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나의 이익 추구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착한 행동이라고 해도 내 이익 추구가 누구한테는 불이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딱 생기는 순간 나의 선한 행동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선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이익 집단이 보기에는 선하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그거를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언제나 자기가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비평을 받는다라고 해도 자기만의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묵묵히 국가를 앞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인인 것이고, 거기에 부합한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제외하고 누가 있었습니까? 안철수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제가 비판하는 이유도 간단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악마가 득실득실거리는 이 정치라고 하는 똥통, 그 똥통 속에서 하나의 어떤 꽃이라도 피울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치인의 역할인 것이고, 기꺼이 자기가 악마의 사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그것이야말로 정치인한테 필요한 덕목인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개나 줘버린 것이고, 악마의 탈을 그냥 기꺼이 벗어버리고 뭐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순진한 너무 착하디 너무 착한 순한 양탈의 이 가면만 쓰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이나 지적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통합니다. 그게 통해요. 자신만의 신념을 감추고 정치적인 신념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탈을 쓰고 착하디 착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 사람은 정말 도덕적으로 착한가 보다, 정말로 저 사람이 하면 정치를 잘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너무나 순진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안철수 같은 사람이 대선에 나왔을 때도 20% 이상 득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 통합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통합을 한다라고 해도 제발 부탁이니까 정말로 자기가 보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보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좀 문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는 저런 식의 지금 집단이 다시는 장기 집권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동된 그런 어떤 선의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런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안철수
안철수나 유승민이 뭘 했어야 되겠습니까?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죠. 그 기득권, 그 자신의 어떤 기득권, 그거를 내려놓지 않기 위해 가지고 또다시 출마하고 또다시 양탈을 쓰고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니 이래 가지고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 통합이랍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는 결코 우리가 총선에 승리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실질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간단한 것이요. 보수 통합하자 이겁니다. 보수 통합을 하지만 적어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그런 양심의 최소한을 지키고 난 다음에 보수 통합을 하자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